자, 판 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 당연하지. 왜냐하면 판과 관련된 판 경계 또는 현재 판 운동 관련해서 또는 풀릉 구조를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나중에 굳어서 암석들이 될 거잖아. 다시 말하지만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애들을 화성암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먼저 화성암의 분류를 할 건데 여러분들 화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 자,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가 뭐야?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 마그마는? 흐르는 거. 마그마는? 아직 분출되지 않은 것. 그렇지. 땅 속에 있는 것, 분출되지 않은 걸 우리가 마그마라 합니다. 근데 이게 땅 밖으로 분출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해요. 위치의 차이도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땅 속에 있으면 갇혀있지. 안에 있는 가스가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마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분출되면 지표로 나온 것도 있지만 뚜껑이 열렸으니까 가스가 도망가겠지? 가스가 분리되고 남은 용액을 용암이라는 거야.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는 용암과 가스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분출되지 않은 것.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분류할 때 화학적 성분에 따라서 염기성, 중성, 그리고 산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염기성이나 산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 그런 의미는 아니야. 과거에 분류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된 건데 자, 갈게. 자, 화성암의 분류인데 자, 화성암은 용암이나 마그마 식어서 된 애들 총칭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분출되게 되면 표면에서 굳어버리겠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자, 화산이 땅 속에 있어, 땅 밖에 있어? 땅 밖에 있죠? 화산암은 땅 밖으로 분출돼서 만드는 애들을 말해요. 그런데 자,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굳어서 만드는 애들도 있잖아, 맞지? 그 땅 속 깊은 곳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애들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심성. 심자가 무슨 심자? 깊을 심자. 됐나? 원래는 반심성암이라고 중간에도 있지만 그건 안 합니다. 우리는 분출된 거 화산암, 땅속 깊은 거 심성암 두 가지만 해요. 됐나? 자, 그래서 화산암과 심성암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화산암, 심성암이라 하더라도 성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산암 중에서도 염기성은 현무암, 그 다음 안산암, 유문암. 자, 심성암도 성분에 따라서 먼저 반려암, 솜록암, 화강암 이렇게 나옵니다.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화산암은 지표 부분 분출돼 가지고 빠르게 식은 애들이라고 했어. 물론 분출된 애들도 있겠지만 아주 얕은 곳에 있는 것도 애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표 부분에서 빠르게 식는 애들이야. 땅속 깊은 곳 여러분들 밑으로 들어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하 심부에서 만드는 애들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냉각의 속도입니다. 마그마나 용암이 식는 속도. 여러분들 화산암하고 심성암 중에 누가 더 빨리 굳을까? 누가 더 빨리 식을까? 화산암이겠죠? 밖으로 나왔잖아. 추운 곳에서 나왔잖아. 땅속 깊은 곳 깊이가 깊어질수록 따뜻하지. 그래서 냉각 속도가 지표 부분에 식은 화산암이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잘 보온이 되고 있는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식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지? 화살표 1개짜리는 여러분들 변화를 말합니다. 증가나 상승 말하는 거고. 근데 2개짜리는 많다, 크다, 양을 표현하는 거고. 알겠지? 이렇게 쓸 거야. 자, 냉각 속도가 크다, 빠르다. 냉각 속도가 작다, 느리다. 됐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입자 크기. 굳어져 만들어진 알갱이의 크기가, 결정의 크기가, 입자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 현무암일까? 화산암일까? 심성암일까? 자, 이런 겁니다. 누가 더 크다?
심성암이. 당장 생각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화강암 입자 크잖아. 뭐 검은 것, 하얀 것, 막 투명한 거 알알이 박혀있지. 입자 큽니다. 자, 현무암은 입자 잘 보여 안 보여? 까맣긴 까만데 알기 작은 알갱이들은 뭉쳐져 있는 형태잖아. 아주 입자 작다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냉각 속도가 빠르면 빨리 굳어버리지. 결정이 현저면 결정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그마가 있다면 충분히 시간이 현재 흐르게 되면 마그마에서 결정 만들 때 계속 둘러붙는 거지. 그래서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어. 근데 빨리 굳어버리면 이미 성장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쪽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결정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세립질. 자, 그리고 심성암은 입자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크다.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를 만들었다 해서 만들 조자를 써서 조립질 그럽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단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입자가 아주 작은 놈. 조립질은 현재 보면 자, 우리 퍼즐처럼 격자가 막 나와요. 일단 퍼즐처럼 부분 나눠져 있는 이렇게 입자가 큰 애들이라는 거지.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현무암 분출돼 나온 것, 화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심성암 됐지? 자, 이게 현무암들. 자, 입자가 보입니까? 아주 크게 확대한 것도 잘 안 보이지? 아주 입자가 작다는 거지? 자, 입자 작은 걸 뭐라 한다고? 세립질, 조립질. 세립질. 자, 이건 조립질. 자, 알알이 많이 보이죠? 까만 것, 투명한 것, 긴 것. 참고로 이 투명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이 되는 석영. 되나? 유리의 원료. 자, 근데, 자, 생각해 볼게. 화학적으로 나눴다고 그랬는데, 지구의 껍데기 지각. 지구 껍데기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 성분이 있습니다. 규소? 더 많은 건 산소야. 그래, 두 번째가 규소야. 괜찮아. 잘했어. 자,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와 규소입니다. 자, 근데 두 개만 보더라도 산소가 47%, 규소가 28%야. 그러면 당연히 지각에는 이 산소와 규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리고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 규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이 둘만 하더라도 거의 75%.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화성암을 분류하는데 바로 SiO O의 결합물인 SiO2가 상당히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지. 참고로 SiO2 함량이라 씁니다. 자, SiO가 항상 1대2로 결합하는 건 아니야. 봐, Si가 하나, 산소가 두 개잖아, 맞지? 이렇게 1대2로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양한 비율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총칭해서 그냥 간단하게 SiO2를 쓴 거야. 원래 얘는 석영의 화학식입니다. 이건 석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SiO의 결합물 다양한 애들을 다 총칭하는 거야. 자, SiO2 함량 보게 되면 참고로 산성암 쪽이 많습니다. 염기성은 적어. 근데 아까 많다 적다라 했는데 이 경계가 되는 값은 꼭 이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 52와 63. 이 숫자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어떤 암석을 봤더니 어떤 암석의 SiO2 함량이 51%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51%란 말은? 염기성이 되겠죠? 어떤 애들은 66이 나왔다. 어디다? 산성이다. 이 분류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2와 63. 자, 그래서 염기성은 적고 산성은 많고 분류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Si와 O가 주가 되겠지만 그 외의 원소가 많은 건 참고로 염기성, 현무암은 폐가마가 많습니다. 철과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많아. 자, 그리고 산성 같은 경우에는 자, 물론 Si를 말했지만 가시나 칼륨과 규소와 나트륨이 많습니다. 당연히 화학적으로는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광물. 참고로 암석과 광물 중에 누가 더 큰 단위일까?
암석과 광물 중에? 좀 비슷해 보이지? 암석이 좀 큰 단위입니다. 광물은 일정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성분 물질들이야. 이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합쳐져서 혼합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암석이지.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석영, 감람석, 희석, 각섬석, 장석 들어봤습니까? 이게 다 광물이야. 예전에 배워왔을 건데 참고로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물이 많냐면 감람석, 희석, 각섬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산성암은 사장석, 정장석, 석영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이 광물들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광물들이 물론 자료에서 나와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료에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걸 꼭 알아야지만이 문제 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 자, 이걸 떠나서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봐봐. 염기성의 대표적인 게 누구지? 현무암. 산성의 대표적인 게 누구지? 화강암.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염기성은 현무암은 색깔이 어두워 밝아? 어둡지. 그 말은 현무암이 어둡단 말은 현무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어둡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감람석, 희석, 각섬석 모두 다 색깔이 어둡습니다. 자, 어두운 광물들을 총칭해서 뭐라냐면 어두운 색깔이 있다. 유색 광물이라고 해요. 유색 광물. 이거를 유색 광물이란다. 근데 이 유색 광물은 용어는 나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유색 광물이라는 게 어떤 색깔을 있을 위야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사장석과 정장석과 석영 얘들은 우리가 황토색이나 분홍색 또는 석영은 투명한 거야. 얘들은 뭐라 부르냐면 얘들은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무색 광물. 자, 그런데 무색이란 게 없을 뭐야? 색깔이 없다가 아니야. 색깔이 없다가 아니라 어두운 색이 없다 그 말이야. 유색은 어두운 색이 있다. 얘는 어두운 색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색깔이 밝을까 어두울까? 밝죠? 그래서 전체적인 암석의 색깔을 보게 되면 유색 광물이 많은 어두운 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유색 광물 말고 무색 광물이 많다. 어두운 색을 가진 애들이 거의 없다. 밝은 애들이 많다. 그래서 이쪽은 밝게 되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자, 암석의 밀도입니다. 암석의 밀도. 같은 부피라면 누가 더 질량이 크냐 그 말이지. 자, 누가 더 밀도 클까? 근데 당장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염기성은 현무암이고 산성은 화강암이었죠? 자, 해양지각이 무슨 암석이었지?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두 개 만났을 때 누가 파고 들어갑니까? 해양지각, 해양판이었죠?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되겠나? 자, 밀도 더 큰 이유가 나와 있지. 봐봐. 구성 원소를 보게 되면 철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무거운 원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칼륨, 규소, 나트륨, 가벼운 원소지. 그럼 당연히 전체적으로 혼자 보면 이쪽이 가벼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밀도 차이가 현재 염기성이 크고 산성이 작고 이런 차이를 가지겠지. 자, 앞번에 배웠던 내용의 대표적인 암석들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참고로 어둡다, 암석의 색깔 어둡다, 밝다, 그리고 광물 결정 크기. 참고로 빨리 식으면 결정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빨리 굳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화산암들의 입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현무암과 유문암 다 이거 화산암이죠? 얘들은 입자가 크기가 작고. 자, 그리고 SiO2가 적으면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이었죠. SiO2 적다 말은 왼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걔들 같은 경우에 유색 광물이 많아, 저거? 유색 광물이 많죠.
유색이란 말은 색깔이 있단 말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광물들을 말했지. 얘들이 많단 말은 전체적으로 암석도 어두웠지. 됐죠? 자, 반대로 화강암과 같이 밝은 애들은 무색 광물이 많았지. 근데 무색 광물이라는 게 색깔이 없다가 아니라 어두운 색이 아니다. 어두운 색이 없다. 그 말이었지? 밝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 그래서 현무암과 화강암이 완전히 성질이 완전 반대죠. 입자 크기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됐지? 자, 그러면 마그마의 종류. 자,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자, 갈게. 자, 세 가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암의 종류의 암질이란 말을 쓴 거지. 그래서 현무암질이다, 안산암질이다, 유문암질이다. 그 같은 성분의 종류를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지. 됐지? 자, 그럼 이 현무암질에는 현무암도 있고 만약 힘성암이라면 뭐 있습니까? 현무암질에 현무암도 있고 성분 같은 반류암도 있는 거죠. 되겠나? 자, 유문암질이라면 유문암도 당연히 되겠지만 또 누구도? 화강암도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 현무암질이라고 그랬어. 현무암이란 말 안 하고 현무암질이라고. 현무암과 유사한 성분, 그 성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자,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유문암질이라는 말해도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이들을 나누는데 가장 기본이 바로 SiO2 함량입니다. 똑같아. 자, 앞에 했던 화성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iO2. 자, 그러면 역시 나누는 것 52와 63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건데 현무암질은 적었고 유문암질, 화강암질 얘는 많았죠? 자, 봐봐. 참고로 Si와 O로 되어 있는 Si와 O가 주 성분인 광물들을 규산염 광물이라 불러. 염이란 말은 결합되어 있는 화학적 덩어리를 말하거든. 자, 규소와 산소. 자, 규소와 산소가 추가되는 광물들. 얘들은 다 어떠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물, 유색 광물, 무색 광물 이름했던 걔들이 다 규산염 광물이야. 감람석, 희석, 각섬석, 정장석, 사장석 다 석영도 다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 지각의 많은 광물들이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야. 자, 근데 이들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사슬 구조를 가집니다. 사슬. 여러분 쇠사슬 있죠? 사슬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사슬 구조란 말은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가 사슬 구조란 말은 잘 엉킬까 안 엉킬까? 잘 엉킵니다. 쇠사슬 막 뭉쳐있으면 잘 엉키잖아, 맞지?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많다 그러면 잘 엉키면 결과적으로 끈적끈적한 것이. 이걸 점성이랍니다. 점도,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 그러면 많을수록 점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잘 엉키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SiO2와 비례할 거니까 유문암질은 클 것이고 자, 현무암질은 작을 것이고 잘 엉킨다, 점성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자, 점성과 대비되는 성질이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 흘러서 이동되는 성질. 자, 점성이 크면 끈적끈적하면 잘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 반대죠. 반비례입니다. 반대입니다. 자, 오히려 현무암질은 점성이 작기 때문에 잘 흘러가는 거지. 자, 그렇지만 유문암질은 끈적끈적하니까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봐봐. 이런 거. 자, 이건 나중에 분출 형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 폭발하고 있죠? 자, 생각해봐. 밑에서 마그마 올라올 건데 지표에 뚫고 나올 건데 만약 봐. 끈적끈적하면 잘 올라오 못 올라오? 못 올라오. 그러면 올라가려 하는데 찾아보면 끈적끈적은 잘 못 올라가잖아, 맞지? 그러면 참다 빵 터지겠지. 이게 바로 유문암질이지. 근데 만약 현무암질이면 현무암질은 거의 물과 같잖아. 잘 흘러가는 물들이지. 맞지? 걔들은 이렇게 흘러 막 내립니다. 경사 급해가 완만해? 완만하겠지. 왜냐하면 걔들은 좀 밑에서 구멍만 뚫리면 그냥 흘러서 막 나올 거니까. 그 위에 안 쌓일 거니까. 쭉 퍼져서 흔들면 사방으로 퍼져 가버릴 거잖아? 높은 경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됩니까? 그래서 앞에 유문암질은 폭발하는 형태, 현무암질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자, 가나. 나중에 이거 문제 풀겠지만 이 그림, 여러분들 우리 제시된 문제 중에 이 그림, 기출문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SiO2가 누가 더 많아? SiO2가 많단 말은 점성 크다 그 말이지? 가가 더 크겠죠. 나는 거의 흘러가고 있지? 가는 폭발하고 있고. 됐나? 자, 그래서 유문함질, 현무함질. 꼭 뭐 유문함질이 아니라 나 현무함질보다는 좀 더 SiO2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분출 형태, 아까 얘기했습니다.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과 같기 때문에 이 분출이란 말이 그냥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흘러나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유물암질은 폭발하는 거지? 아니면 격렬히 분출하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산암질도 있습니다. 이건 안산암질. 나머지는 성질이니까 중간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참고로 분출 형태는 안산암질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반복됩니다. 자, 이래 안산암질은 빵 한번 터졌다가 그 뒤에 또 흘러나오고 빵 터졌다가 그 뒤에 또 흘러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게 되는데 분출과 폭발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 먼저 그림부터 볼게. 자, 경사를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참고로 나중에 하겠지만 순상, 성층화산, 종상 이렇게 나눕니다. 순상이란 말은 자, 방패 순자야. 여러분 모순 관계 알고 있죠? 그 유래가 이런 거잖아. 창을 파는 사람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그랬고 방패를 파는 사람이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그랬잖아. 말이 안 맞지? 그 관계를 모순 관계를 하는 거잖아. 이게 방패 순자야. 방패를 엎어놓으면 아주 완만하지. 맞나? 자, 종상. 종 모양. 에밀레종 같이 울리는 종 있죠? 종. 경사 급해 완만해? 급하죠. 경사 급하지. 맞나? 자, 그리고 성층화산은 뭐냐면 아까 폭발과 분출을 반복한다 그랬지? 폭발하고 분출하고 폭발하고 분출을 계속 층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층을 만든다. 성층화산 말 쓴 거야. 됐나? 자, 그러면 화산체 형태. 자,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 무슨 화산이라고? 무슨 모양? 순상 방패 모양. 자, 그러면 아예 경사를 가지지 않는 넓게 퍼질 수도 있겠지? 그걸 우리가 용암대지를 하잖아. 그래서 용암대지. 평평히 돼 있는 용암대지나 순성화산이 된다. 그리고 안산암질은 아까 말했던 성층화산. 그리고 유물암질은 종상화산. 자, 모양을 굳이 표현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러자. 대략적으로만. 자, 종상은 아주 경사 급한 것. 그리고 성층화산은 층층이 돼 있는 것. 되겠지? 자, 이건 참고하시고. 자, 대략적으로만 그립시다. 간략하게. 참고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점성이 커지니까. 그리고 성층화산 같은 경우에 굳이 좀 더 표현을 하자면 분출과 폭발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 되겠습니까? 참고로 용암과 화산 쇄설물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지난 시간에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그마는 땅속에 있는 것, 용암은 밖으로 나온 것. 그러면서 땅속에 있으면 가스가 도망가 안 도망가? 못 도망가고 가지고 있잖아, 맞지? 용암은 가스가 빠져나간 형태죠. 자, 그리고 화산 쇄설물이 뭐냐면 쇠자가 분쇄됐다 그 말이야. 실제로 깨진 건 아닌데 여러분들 빵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입자들이 하늘로 날리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굳어서 떨어지는 고체 입자들을 화산 쇄설물이라 합니다. 자, 이거야. 폭발하면 여러 가지 빵 터지면서 화산 쇄설물들이 하늘로 날리겠지. 그러면서 쌓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때? 폭발하고 난 뒤에 용암이 흘러나온다 그랬지. 화산 쇄설물 위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버리는 거지. 계속 이게 반복되겠지. 그래서 층층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여러분 현무암 우리나라 많은 곳 어디야?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 여러분들 한라산의 경사가 원래 지금 높이가 한 1950m 되잖아, 맞지? 근데 경사가 아주 완만합니다. 제주도 전체 걸쳐가지고 퍼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 참고로 제주도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한 40km, 70km 되는데 그 전체 다 퍼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아주 완만한 거지. 높이는 2km밖에 안 되는데 40km 막 70km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하와이도 대표적인 현무암질입니다.
하와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열점. 좋아. 기억합시다. 자, 안산함질은 대표적으로 일본 하면 어떤 산이 있습니까? 후지산. 참고로 이건 수렴 경계와 관련된 거예요. 수렴 경계와 관련된 것. 자, 유문함질하면 대표적인 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암석이 현무암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현무암이지 현재 유문함질도 있고 안산함질도 있습니다. 특히 남서부 쪽에 가게 되면 삼방산이라고 있어. 삼방산. 서귀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은 아주 경사져 있는 현재 산 덩어리야. 작은 산이지만 아주 경사 급합니다. 얘는 제주도지만 유문함질이야. 가끔 삼방산이라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요즘에는 잘 안 나올 거야. 과거엔 잘 나왔습니다. 자, 제주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좀 이따 보자.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분출돼가지고 굳어서 떨어지는 다양한 고체 입자들 있지? 이걸 화산세설물이라 하는데 가장 작은 고체 입자를 화산진이라고 합니다. 먼지 진짜. 화산진. 자, 그리고 모래 크기. 이걸 화산재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아. 화산재가. 자, 그 다음 자갈 크기. 화산역. 여러분들 태저감 중에 자갈 포함하고 있는 걸 여감이라 하지? 나중에 볼 거야. 화산역이랍니다. 자갈. 자, 이제 좀 더 자갈보다 큰 덩어리들. 화산탄과 암괴라는데 큰 덩어리 중에 둥글둥글한 걸 화산탄이라 불러. 그리고 좀 더 각져 있는 형태를 화산암괴라 부릅니다. 됐어.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 자, 화산세설물의 양. 자, 조용히 흘러나오면 화산세설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폭발해야지. 그래서 유문암질이 많고 현무암질이 적습니다. 자, 가스의 함량. 여러분들, 자, 마그마 속에는 가스가 녹아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거는 화학적으로 성분의 기인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지만 좀 쉽게 생각합시다. 자, 유문암질은 끈적끈적하지. 유문암질 끈적끈적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가스가 잘 도망갈까 못 갈까? 못 가겠죠. 그래서 유문암질 가스가 더 많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가스가. 근데 현무암질은 적어. 자, 그리고 가스 함량을 가스를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휘발 성분이라 합니다. 휘발이라는 말은 기화되는 성질이 강한 건 애들을 말할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기체. 휘발 성분이라 칭하기도 한다. 같은 말. 자, 마지막으로 용암의 온도, 마그마의 온도. 자, 이 역시 자, 뭐 화학적 관계에서 된 것도 있는데 자,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자, 여러분 잼 한번 생각해보자. 딸기잼. 내가 식빵 토스트에 구워가지고 또는 빵을 구워서 내가 딸기잼을 냉장 꺼내가지고 발랐어. 딱 접어서 막 먹고 있는데 어때? 잼이? 밑으로 막 흘러내리죠. 원래 그 전에 냉장고에 있을 때 아주 끈적끈적해서 잘 안 흘렀는데 그 말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흘러 안 흘러? 흐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더 온도 높을까? 현무암이 높겠죠. 실제로 1200도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몇백 도밖에 안 돼. 500도, 600도 이밖에 안 돼. 되겠나? 몰라도 돼. 온도는 몰라도 되고. 어쨌거나 현무암질 온도가 높고 유문암질 온도가 낮고 이런 차이를 가진다는 거지. 추가로 하나만 더. 참고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그랬는데 여러분들 현무암질은 주로 어디서 나올까? 판의 경계 중에? 해령. 무슨 경계죠? 발산 경계지. 여러분들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이라 이야기 하잖아, 맞지? 그러면 해령에서 해양 지각 만들면서 계속 밀어내잖아. 맞지? 그러면 마그마 성분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현무암질은 바로 발산경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뭐라고? 열점에 의한 거죠? 맞나? 열점에 의해서도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본 후지산. 일본은 무슨 경계? 수렴경계. 수렴경계에서 만들어진 분출되는 것은 안산암질입니다. 수렴경계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참고로 제일 위에 이 내용도 하나 적어놓는데, 자, 화산 분출물. 그러니까 화산활동 일어나면서 분출된 애들을 총칭하는 말이야. 자, 고액기 다 있지. 자, 당연히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화산 쇄설물. 빵 분출한 다음에 터져가지고 고체 입자가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져나오고 난 뒤에 남은 게 용암이란 액체. 그리고 좀 전에 가스가 빠져나온다 그랬죠? 화산가스가 있겠지? 기체. 세 가지가 있는 거지.